화요일에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 하는 날입니다. 바로 시장 얘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시장의 분위기가 살짝 바뀌는 듯한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틀 연속 반등이 나와줬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개선이 되는 것 같고 좀 수급 쪽으로 개선이 될 여지가 이제 나타나는 걸까요? 일단 이제 외국인들이 사실 그동안 이제 주식 팔면서도 보니까 자동차 IT는 좀 모아가고 있었어요. 사실 바닥에서. 네. 근데 이제 적극적으로 올릴 생각은 없었는데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개선되고 특히 미국에서도 마이크론이라든가 뭐 지인 같은 기업들이 주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자동차라든가 IT를 좀 더 적극적으로 담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날은 뭐 기관도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들의 좀 전기전자 업종 집중 좀 순매수가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개선이 됐고요. 실제 지금 신흥국으로는 자금 유입 규모가 조금 감소는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한 56억 달러까지는 좀 늘어났다가 지난주에 한 10억 달러까지는 좀, 그러니까 유입폭이 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10월부터 계속 이제 자금이 유출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11월 들어와서는 이제 뭐 금액은 크지 않지만 한 2천억 원 정도 자금이 좀 들어왔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좀 매도는 조금 진정돼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올해 한 30조 넘게 팔았거든요. 외국인들이. 네. 굉장히 좀 많이 팔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대로 주식을 굉장히 많이 샀는데 11월 들어서는 좀 약간 엇갈리는 게 개인 투자분들이 11월 들어서는 순매도로 전환이 돼버렸어요. 사실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도 지금 벌써 이틀째 한 2조 원 가까이 팔고 있는데 그걸 제외하더라도 그 전주도 굉장히 좀 계속해서 좀 매도를 하면서 개인들의 좀 동력이 좀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감이 좀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주식을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게 여러 가지 뭐 대출 규제 좀 이슈도 있고 또 이제 연말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이슈도 좀 일부 있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이 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좀 이끌 수 없는 장세 속에서 결국에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역할이 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기관 투자들은 프로그램 매매 외에 아니면 연기금 정도인데 연기금은 계속 주식을 살 뭐 그런 포지션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본다라면은 결국 외국인들이 키를 쥐고 있는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외국인들이 한국의 제조업체 중심으로 해서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 지수의 좀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 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뭐 지수가 계속 급등이 좀 나오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3,000선 이하에서 계속 좀 저점은 잘 다져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동안 이제 얘기 듣기로는 외국인들이 굳이 이머징 마켓 그리고 한국 증시를 살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네. 오늘 이제 새벽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그 미국 LA와 롱비치 항구에 쌓여 있었던 컨테이너 수가 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공급망 병목 현상이 좀 완화가 되면서 시장에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네. 이유가 있겠죠. 뭐 사실 이제 공급망 이슈도 굉장히 좀 컸었고 우리나라 이제 제조업체들이 네.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다 뭐 미국이 또 이렇게 지금 긴축 사이클에 이제 좀 진입을 했잖아요. 그럼 또 신흥국 경기에 약간 이제 악영향을 줄 거라는 그런 부담감. 또 내년에 우리나라 이제 그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이죠. 이익 성장률이 좀 약간 둔화될 거다 이런 좀 얘기들도 있고 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올해 또 IPO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신규 상장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 수급적으로도 좀 부담됐던 모습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막 복잡하게 막 얽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뭐 한국 투자할 바엔 그냥 미국 하는 게 맞다. 또 미국 아시아에서 굳이 선택을 하자면 차라리 이 사실 요즘에 또 이제 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네. 물가 상승에서 좀 자유로운 업종 중에 하나가 기술주입니다. 사실 기술주들은 가격 전가도 할 수가 있고 사실 물가 상승이 좀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크게 뭐 인플레 리스크가 불거지는 업종은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뭐 인플레 우려가 있는데도 계속 신고가 같잖아요. 근데 대만은 또 그쪽과 특히 이제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워낙 네. 많다 보니까 또 그쪽은 비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또 높아요.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근데 한국은 메모리가 좀 높다 보니까 메모리는 또 경기에 민감하고 그래서 한국과 대만의 또 수익률 격차도 사실 좀 꽤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국 증시에 좀 부담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 한국은 또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좋은 건 또 이미 반영을 해버렸잖아요. 미리 선반영을 했고 또 누가 보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싼 그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에 저가 매력까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제가 좋은 시나리오로 보는 게 미국은 급락은 하면 안 돼요.
미국이 급락하면 이제 한국도 버텨줘야죠. 빠져버리니까 네. 차라리 오늘도 좀 미국이 약보합 정도 끝났는데 이게 가장 좋습니다. 미국이 급등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사실 뭐 커플링 돼가지고 또 급등하고 쉽지 않거든요. 근데 미국 증시가 좀 정체기를 겪으면 오히려 이제 벌어졌던 수익률 격차를 만회하기 위해서 한국 쪽으로 이번 주에도 좀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히려 저가 매수가 계속 유입되면서 키 맞추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미국 증시가 약간 좀 가격 부담도 있고 고점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는 한국 증시가 조금 더 매력이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부분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세는 지속이 됐지만 IT 업종은 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난 금요일과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IT 업종을 정말 집중적으로 샀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반도체와 관련된 업황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반도체가 싸니까 저밸류니까 못 갔으니까 그냥 일단은 담는 걸까요? 근데 다 섞여 있다고 봐야죠. 이제 가격도 있고 네.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우리 밸류에이션 매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주가로 움직이는 건 딱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뭐 이익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로 따지는데 PER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격이 이제 내려오면은 싸지니까 싼 맛에 뭐 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PER이 앞으로 올라갈 것 같아서 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 지금 기업 이익 추정치가 내년도는 좀 꺾이고 있다 보니까 이익 때문에 산다고 좀 보긴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저는 두 가지로 보는 게 요 PER 면에서 지금 PER이 10배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좀 가격 매력이 생긴 상황에서 그래도 지금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메타버스, 뭐 NFT 이 이슈가 굉장히 큰데 많은 분들이 다 소프트웨어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메타버스 NFT를 하려면 그 근본적인 그 기반이 뭐냐면 클라우드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돼요. 클라우드가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클라우드를 하려면 서버가 있어야 되고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마련이 돼야 돼요. 페이스북이 그 얼마 전에 메타로 이름 바꾸면서 AMD 주가가 폭등을 했어요. AMD가 이제 거기 칩을 납품한다 그래서. 근데 AMD 칩만 납품되는 게 아니라 그 대규모 서버를 운영을 하려면 메모리 반도체도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결국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이제 밑에 있지만 인프라를 깐다는 측면에서 메타버스 인프라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반도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네. 반도체 없으면 메타버스 못합니다. 맞아요. 네.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게임 엔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미국의 유니티 같은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얼마 전에 마이크론도 지난주부터 막 주가 급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거의 이 모든 게 메타버스에 좀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메타버스가 이게 활성화되면 좋은 게 그 D램이나 이런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바라보는 투자자 입장에선 좀 PC 꺾이고 모바일은 잘 모르겠고 서버는 과연 투자를 많이 할까? 알파벳이나 아니면 뭐 이런 그 페이스북이나 뭐 아마존이 투자를 과연 많이 할까? 이런 좀 의문부호가 있었는데 메타버스 쪽으로 이렇게 딱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트렌드가 딱 잡히게 되면 여기 투자를 위해서라도 이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라도 서버 투자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네. 되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바뀌는 거죠. 신규 수요가 창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고서를 이렇게 보시면 애널리스트 분들이 반도체를 뭐 나쁘게 보시는 분도 여전히 계시고 여전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부분 이렇게 좀 약간 겹치는 게 뭐냐면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IT 섹터가 좀 새로운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에 좀 긍정적인 효과를 지금 좀 받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엔비디아가 결국에는 메타버스 수혜주로 네. 각광을 받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하드웨어 쪽으로 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IT가 최근에 이제 움직이고 있으니까 다음 차례는 자동차 업종이 저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동차 시장도 서서히 정상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회가 좀 언제쯤 올까요? 자동차 업종은? 그러니까 자동차는 반도체보다 먼저 움직였어요, 사실. 그 전에 먼저 바닥 찍고 네. 현대차, 기아도 지금 생각보다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약간 좀 정체기를 겪고 네.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뭐 내연기관차 쪽에서도 좀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전기차도 어쨌든 뭐 성과가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굉장한 좀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고 또 리비안이 이번에 상장을 해가지고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좀 좋은 편인데 사실 좀 약간 이제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현대차, 기아 합쳐서 시가총액이 한 80조 좀 넘을 텐데 리비안이 지금 100조가 넘어갔잖아요. 근데 GM마저도 뭐 뛰어넘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좀 자존심 구기는 일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가 그렇다고 못하는 것도 아닌데 시장의 평가가 이제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 전기차에서 승부를 봐야 될 수밖에 없고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 GM, 뭐 포드 막 좀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갈 때 이 전환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리비안이나 테슬라는 그런 거 자체가 아예 존재를 하지 않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몸집이 가벼워요. 그래서 밸류를 높게 주는 거고 이제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한테는 밸류를 낮게 줄 수밖에 없는 게 이 전환에 대한 그리고 이게 자연스럽게 또 전환이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검증이 좀 될 때까지는 차라리 뭐 그냥 현대차 할 바엔 리비안 같은 그냥 순수 업체 해버리겠다. 이런 게 또 글로벌 투자들의 일부 좀 시각인 것 같아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그만큼 싸거든요.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룸도 굉장히 많고 뭐 테슬라가 지금 시총 1000조 넘었는데 테슬라가 1000조에서 2000조 갈 수도 있겠죠. 저는 그거보다 현대차가 100조 가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해요. 시가총액을 봤을 때. 그러니까 2배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현대차에서 더 잠재력이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동안 워낙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현대차가 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현대차가 좀 아쉬운 게 지금 미국의 공장을 뭐 전기차 생산하겠다 언급만 했고 뭔가 구체적인 좀 액션이 없어요. 그거를 좀 빨리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전기차 시장이 이제 성장 그 어떤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침투율이 지금 4%밖에 안 돼요. 독일이 30%까지 올랐는데 그럼 이제 마지막 격전지인데 여기서 어쨌든 현대차가 좀 빨리 횡보를 더 해가지고 깃발을 많이 꽂아놔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어쨌든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 경쟁력 잃어버리면 이건 진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해도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가 증설도 빨리 결정을 하고 미국이 또 보조금 이슈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미국에서 얼마만큼 전기차 생산을 좀 빠르게 늘리느냐 이 부분이 저는 좀 주가에 또 좋은 그 키팩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주분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그 트리거가 참 언제 나와줄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뭐 엔터, 게임, 메타버스, NFT 그들만의 리그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이틀간의 시장을 보니까 업종 순환매가 나타나서 그러면 이제 연말 랠리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거예요. 좀 섹터가 다 같이 갈 수 있는 그리고 대형주가 주도하는. 랠리가 나오면 좋죠. 좋은데 네. 예, 뭐 나왔으면 좋겠고요.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좀 저점을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랠리 나오면 좋고, 네. 근데 또 안 나오면 또 너무 기대했다가 안 나오면 또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너무 랠리다 그거보다 너무 지수 연연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투자할 때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보유한 기업들 아니면 내가 보는 시장이 이게 저점이 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느냐가 중요한 게 이 저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사실상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건 없어요. 내가 여기서 사서 뭐 크게 물릴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 갖고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만약에 좀 좋은 그림이 나와서 연말 랠리 나오면 그냥 돌아가면서 또 급등장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이제 그 우선순위는 너무 랠리보다는 좀 저점에 대한 공감대가 좀 형성됐다는 게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본다라면 지금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들이 주변에 널려 있어요, 사실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신 분이라면 SK하이닉스를 9만 원대 사셨겠죠? 예, 그렇겠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또 지금도 찾아보면은 되게 많습니다. 얼마 전에 반도체 정말 다 박앤세일 하고 있었는데 네. 뭐 반도체 이제 끝났다고 막 자꾸 얘기 나오니까 다 던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주변에 보면은 굉장히 싼 기업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경기 민감 업종이 되게 지금 못 가요, 주가들이. 맞아요. 예, 리오프닝 테마주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안 좋을 때 사야 됩니다. 그 기업들이 뭐 구조적 성장은 아니니까 남들이 지금 비관적으로 볼 때가 기회고 또 너무 좋을 때가 좀 매도의 기회거든요. 사실 반대로 보면. 그래서 그런 저평가된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자동차, 지금 바이오가 좀 살아나고 있는데 특히 바이오도 저는 계속 좀 비중을 늘리셨으면 좋겠어요. 바이오 투자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뭐 일단 ETF 투자하시면 가장 좋고 연말 연초 항상 바이오 랠리 많이 나왔는데 근데 올해 내내 바이오가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예, 뭐 일부 백신 빼고는
다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도 좀 충분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은 시장이 오를 것 같다, 뭐 내릴 것 같다 그거보다도 하방 경직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내가 좀 소외된 섹터 중에서 뭘 한번 선택을 해볼까. 이거를 한번 좀 잘 고민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바이오주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셀트리온 그룹주 바로 물어볼게요. 어제 정말 강한 반등이 나왔어요. 그동안 시장에서 정말 못 갔었던 대표적인 제약 바이오 섹터 종목인데 네. 어제 강한 반등을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일단 어제 이제 그 세계에서 두 번째죠. 이제 유럽의 중화항체 치료제 코로자 이제 치료제 승인을 좀 받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근데 이게 새로운 뉴스는 아니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재료잖아요. 근데 그거죠. 이제 우리나라에선 승인을 이미 받았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제 유럽에서도 공고 예전에 몇 달 전에도 공고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자꾸 이게 어쨌든 승인을 받아야 매출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승인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유럽에 판매를 하겠어요. 네. 근데 그게 자꾸 안 나오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또 막 실적도 막 쇼크가 나오고 그러니까 기댈 게 없었던 거죠. 거기에 또 갑자기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질 않나. 근데 이것도 타이밍이 좀 안 좋았던 게 경구용 치료제보다 먼저 나왔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빨리 승인을 받아야 이게 더 효용이 있는데 이게 먹는 치료제를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간편하니까. 그래서 약간 그 타이밍 자체도 이게 늦어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악재였어요. 근데 좀 늦었지만 어쨌든 승인을 받았고 머크의 그 경구용 몰루피라빌인가요? 그거보다는 효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건 이제 이 경증 환자가 중증으로 가는 걸 한 50% 정도 예방을 하는데 셀트리온 레키로나 같은 경우는 75%를 예방을 해요. 그리고 정맥 주사 그냥 한 번 맞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병원 간다라는 좀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한 번에 그냥 원샷으로 끝내버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분명히 이것도 많이 저는 쓰인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이 열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럽 올랐으니까 이제는 재료 노출로 끝났다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 미국 FDA가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치료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중화항체 치료제는 승인받은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도 저는 뭐 제가 국뽕은 아니지만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네. 엄청난 지금 치료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리고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바이오시밀러니까 사실은 복제약이잖아요. 근데 신약까지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이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세계 시장에서.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 좀 이제는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 하반기에 워낙 못 갔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그룹주들을 포함해서 모멘텀을 기대해볼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짧게 또 업종 얘기 하나 더 여쭤볼게요.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작이 됐고 지옥도 곧 공개가 될 예정인데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미디어 컨텐츠 섹터는 모멘텀이 좀 유효할까요? 근데 이제 디즈니 플러스, 뭐 애플 TV 플러스 뭐 이제 너무나 사실 이제 식상할 정도로 다 너무 알려져가지고 드라마 좀 쉬어갈 것 같아요. 좀 이제 너무 좀 달렸죠, 그 오징어 게임 때문에. 네. 특히 시장 안 좋을 때 너무 좀 오버슈팅을 많이 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저는 이제 구조적으로 당연히 좋게 봅니다. 내년, 내후년도 사실 우리 한국 드라마 전성시대는 계속 이제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한번 보시면 어제 삼성전자 바이오주들 이 굉장히 부진했던 기업들이 올라가잖아요. 네. 이들 섹터가 움직이면요, 기존에 강했던 섹터가 좀 약간 힘이 빠져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의 기간 조정 후에 또 연초에 한번 좀 달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부터 또 준비하셔야죠, 매수 준비를. 예. 쌀 때 사야죠. 네. 예. 알겠습니다.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쪽 섹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좀 공략해볼 만한 종목을 하나 골라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IT 쪽에서 나올까요? 네, 저 IT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참 이게 실적 좋은데 주가 참 안 가더라고요. 진짜 3개 분기 연속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이번에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한 238억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률만 26%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체 치고는 굉장히 높은 수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반도체 쪽에서 좀 수주도 많이 나오지만 태양광 수주를 이제 정말 한 그 이번 9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10년 만에 처음으로 태양광 장비 수주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양광 쪽으로도 지금 이제 매출액이 이제 꽂히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반도체, 태양광 이 두 개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좀 고성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PER도 지금 보면 내년도 예상 이익 대비해서 5배밖에 안 되는데 시장이 참 이게 그 주성 엔지니어링에서는 좀 박한 것 같아요. 평가 자체가. 네. 그동안 이제 태양광이 그동안 워낙 또 안 좋았고 예전에 매출 비중이 좀 꽤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에서 좀 오해가 좀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진짜
반도체 대표 주자이고 거기다 태양광은 사실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래서 이걸 본다라면은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부터 좀 계속 담아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 실적 좋은데 못 가는 종목들 아직까지 많이 네. 남아있죠. 그래도 이틀간 강한 반등이 나와줬던 주성 엔지니어링 긍정적으로 볼만하다라고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소개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염승환 이사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